이 세상엔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클럽을 사랑하고 그 클럽을 위해서만 뛰는 그야말로 근본 넘치는 선수. 뭘 이야기해도 항상 반대로 되는 사람도 있죠. 못하던 선수도 잘하게 만들고 연승을 하던 팀을 패하게 만드는 한결같은 예지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선 갱생과 반전,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근본을 찾아서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에이스 잭 그릴리시가 오늘 근본을 찾아서의 주인공입니다. 1995년 9월 10일 버밍엄에서 태어난 잭 그릴리시는 2001년 빌라 유스에 입단한 뒤에 임대 시절 한 시즌을 제외하면 아스톤 빌라에만 몸담고 있는 이른바 성골 유스 출신입니다. 그릴리시의 고조 할아버지 빌리 게러티라는 분도 빌라에서 10년 이상 활약하며 FA컵 우승을 만들어낸 레전드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릴리시는 아스톤 빌라 맨이라 할 수 있겠죠. 느낌 오지 않으세요? 조건부터 근본을 먹고 들어가는 잭 그릴리시. 그러나 이 친구 글쎄요, 배경이 너무 쩌는 근본이라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살살 삐딱선을 탑니다. 2015년 더 선에는 그릴리시가 2014년에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는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해피벌룬 이거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잖아요. 이 해피벌룬 상습적으로 흡입을 하면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척추 손상, 근력 손실, 걸음걸이 문제 이런 축구 선수로는 치명적인 증상들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뿌리는 근본, 그러나 행동은 노근본인 그릴리시의 기행 여기서 당연히 끝이 아닙니다. 2015년 스페인 휴양지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 길거리에서 그릴리시가 그야말로 꽐라가 돼서 뻗어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거죠. 떡실신한 겁니다. 당연히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 나갑니다. 이 정도면 자중을 할 법도 한데 사실 막장 태클하는 게 한번 타기가 어려운 거지 탔다 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왜? 재밌잖아요. 그해 11월에 에버튼에게 0대4로 털털 털린 날 그릴리시는 맨체스터에 위치한 파나시아라는 클럽, 엄청나게 핫한 클럽이래요. 장난 아닙니다. 이 클럽에서 신나게 파티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당연히 수많은 술들 그리고 해피벌룬도 있었다고 하죠. 그 이후에 음주, 근무 태만, 연습 빠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기력 저하 좋지 않은 건 싹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뀐다. 그러나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면 그땐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 2017-2018 시즌 프리시즌에 아스톤 빌라는 왓포드와 경기를 했는데요. 일부 맨유 팬들이 최소 지단이라 불렀던 톰 클레벌리 기억나시죠? 지금도 왓포드에서 잘 뛰고 있습니다. 이 톰 클레벌리와 잭 그릴리시가 크게 충돌을 했는데 이 충돌로 그릴리시는 신장, 이거 콩팥이죠. 신장이 크게 손상되는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신장이 안에서 둘로 쪼개졌다. 뇌출혈이 4시간이나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알 수 있죠.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그릴리시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큰 부상과 의사의 이 무서운 한마디. 이것이 잭 그릴리시에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3개월이 넘는 긴 공백이 있었던 그릴리시는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너무 무섭다. 정말 무섭다.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내 모든 걸 단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그 후부터 잭 그릴리시는 그야말로 개과천선합니다. 운동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구에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릴리시 주변인들도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현 뉴캐슬 감독이자 당시 빌라 감독이었던 스티브 브루스와 코치 존 테리가 이틀에 한 번꼴로 페이스타임, 그리고 영상통화를 걸었대요. 야, 너 할 수 있어, 마. 복귀 할 거야, 자식아. 라고 응원해주면서 그릴리시에게 힘을 보탰다고 하고요. 이렇게 본인 생각이 크게 바뀌었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주변 은인도 생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상대로입니다. 뿌리는 근본이었지만 노근본의 길을 걷고 있던 그릴리시 나날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하게도
경기력, 수직 상승하죠. 매 프리시즌마다 음주에 파티에 구설수를 달고 살았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청산. 단 하나의 구설수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축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8-19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PL 승격을 노려하는 빌라의 운명이 달려있던 중요한 시즌. 이때 그릴리시가 완전히 근본을 되찾았구나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9년 3월에였었을 거예요. 버밍엄 시티와 더비 경기에서 난데없이 경기장에 난입한 버밍엄의 팬 하나가 잭 그릴리시 뒤에다가 크로스 라인을 날려요. 그야말로 봉변을 당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대요. 와, 큰일 났다. 그릴리시 이거 열받았다. 설마 그릴리시 흥분해가지고 그러나 그릴리시 의연하게 대처했고요. 오히려 경기 끝난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혹시 이런 일이 선수들에게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굉장히 성숙하고 발전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그릴리시가 근본 충만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첼시 최고의 포워드로 활약 중인 타미 에이브라함 관련된 일화입니다. 지난 시즌 빌라 임대돼서 뛰던 타미 에이브라함, 시즌 중후반부에 빌라는 승격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좀 어정쩡했거든요. 그때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해 있었던 그릴리시가 에이브라함에게 전화를 했대요. 야, 에이브라함아, 나 곧 돌아간다. 그때까지는 네가 이거 팀 이끌어줘야 된다. 우리 아직 안 끝났다. 포기하지 말자. 한번 버텨보자. 에이브라함은 그릴리시의 이런 전화를 받고 정말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요, 그릴리시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릴리시와 이야기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릴리시 말대로 팀에서 고군분투하며 팀을 지켰던 타미 에이브라함은 부상에서 복귀한 그릴리시와 함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을 보여줬고요. 그릴리시 부상 복귀 후부터 무려 기적적인 10연승을 만들어내면서 PL 승격을 이뤄냅니다. 팬들에게 밉기도 했겠지만 어쩌면 다시 제자리로 근본을 찾아 돌아온 그릴리시, 빌라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본과 노근본, 그 경계선에 있는 잭 그릴리시, 근본을 타고났지만 뿌리만 믿고 나락행, 그러나 갱생하고 다시 정상 근본 궤도로 돌아온 그릴리시는 어쩌면 항상 올바른 길만 가기는 참 어려운, 그래서 당연스럽게 방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우리 인생에 작은 이야기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힘든 현실, 어려움에 부딪혀서 내가 방황 중인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자기 탓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간 걸어온 길과 발자국이 조금 삐뚤어졌어도 앞으로 걸어갈 길과 만들어갈 발자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깝게 보면 꼬불꼬불 못난 선 같지만 멀리서 지켜보면 길고 시원하게 잘 뻗은 선일지도 모르거든요. 근본을 찾아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